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 팔란티어라는 회사입니다. 늘 빅 브러더 아니냐, 감시 회사다, 뭐 이런 얘기가 따라 붙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전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다른 면이 있는 건지. 네,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실제로는 뭘 하는 회사고 또 왜 자꾸 이런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복잡한 문제 한번 같이 풀어 가보시죠. 자,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팔란티어가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부터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데이터 처리자다. 이게 마치 고객이 재료,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걸로 요리만 해주는 셰프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재료도 완성된 요리, 즉 분석 결과도 다 고객 거고 우리는 그냥 처리만 한다. 뭐 우리가 엑셀 쓴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파일 보는 거 아니듯이요. 근데 이게 감시 논란을 이걸로 다 설명하기엔 좀 단순한 비유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지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은 팔란티어가 그 데이터의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미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그걸 연결하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만 보면 데이터를 직접 막 수집하거나 사람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는 그런 감시 활동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역시 그 도구가 워낙 강력하고 또 그걸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 도구의 강력함과 사용 방식에 대한 우려. 네. 네, 실제로 팔란티어 디션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을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FBI 요원이 어떤 테러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해보죠. 근데 이 용의자의 과거 거주지 정보가 국토안보부, DHS 시스템에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해야만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구나 하는 전체 그림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이게 따로 분리돼 있으면 정보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데이터를 막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흩어진 조각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의미 있는 그림을 만드는 작업이군요. 듣고 보니 영국 국립보건서비스, NHS 사례도 정말 인상적이네요. 와, 70개가 넘는 병원 데이터를 연결해서 운영 효율성을 그렇게 극적으로 높였다는 거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한 군데서 다 연결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쩌면 감시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거 아니냐. 효율성 증대라는 좋은 이름 아래서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정확히 논란의 핵심 지점이죠. 팔란티어나 또 팔란티어 기술을 사용하는 고객들, 주로 정부기관 같은 곳에서는 이걸 가치 창출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가 각 부처나 기관별로 딱딱 칸막이처럼 나뉘어 있으면 이게 엄청난 비효율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행정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세금이 낭비되거나 심지어는 막아야 할 사기 범죄나 안보 위협을 놓치는 식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게 목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비효율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가 언급했다는 그 정보 데이터 온톨로지 구축 필요성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데이터에 담긴 의미나 데이터 간의 관계를 딱 정의하고 체계화해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진짜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가치를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네, 국민에게 실질적 가치를 돌려준다. 좋은 말인데, 근데 여기서도 또 궁금한 게 생겨요. 그렇게 강력하게 구축된 온톨로지가 혹시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팔란티어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합니다. 온톨로지 기반 시스템이 시민의 자유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을 통해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정말 세세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접근 기록이 남으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즉, 아무나 막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된 접근만 가능하게 해서 오용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감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에 가깝다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주장인 셈입니다. 와, 통제된 접근이 오히려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다. 역설적이네요, 정말.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팔란티어를 많이 쓴다는 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두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극도로 민감한 기업 비밀이나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들이 많을 텐데 그런 회사들이 자신들 데이터가 막 여기저기 노출될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기술을 과연 쓸까? 하는 거죠. 제3자가 맘대로 볼 수 있다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민간 고객 데이터를 함부로 본다거나 악용한다는 주장은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반박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정부 기관이랑 민간 기업은 데이터 활용 목적이나 뭐 법적 규제 환경 같은 게 또 다르지 않나요? 민간 기업에서 신뢰를 얻었다는 게 공공 부문에서의 그 감시 우려를 완전히 다 해소해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입니다. 목적도 다르고 적용되는 규제도 분명히 다르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신뢰성이나 보안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지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팔란티어 CEO인 알렉스 카프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민감한 기술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나 오해가 퍼지기 쉽고 한번 퍼지면 사람들이 그걸 그냥 사실로 믿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통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잠재적인 위험이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감시는 계속 필요하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팔란티어는 자신들이 무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는 그냥 고객이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도구를 제공해서 거기에 숨어있는 가치를 찾아주는 기술 회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서 효율성 증대, 그리고 통제된 접근을 통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그 강력한 데이터 통합과 분석 능력이 결국에는 감시나 통제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 이 논의는 기술 발전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효율성과 가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나 시민적 자유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통합이라는 기술 자체는 분명히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그 강력한 힘을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또 윤리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책임감 있는 사용. 참 어려운 문제네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통합을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팔란티어가 주장하는 그 통제된 접근이라는 것이 정말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 관점들을 바탕으로 이 기술 발전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